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 1,000만 명을 넘길 거라 카드예.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고 나면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거라 하던데 정점을 이미 지나왔는지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잘 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707명. 일단 부산 사정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오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 3일 지날 때 전까지만 해도 이제 2만 명이 아닌 다시 2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전체 전날 사망자 숫자는 48명인데요. 이 중에서 2명은 50대 이하 분이고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저질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는 전체 94명인데 이 중에 10% 정도가 50대 이하의 그런 분들이 아직 위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중증병상 가동률은 73.7%입니다. 네네. 어제 이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어제까지 993만 명 넘었었는데 곧 1,000만 명 넘길 것 같지? 그렇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명 정도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말 지나서 검사가 좀 이제 병의원들이 대부분 주말에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말 지나고 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의심 증상자들이 주로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느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1,000만 명이 늘고 1,000만 명 이상이라면 결국 우리 인구의 한 20% 정도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가 감염됐다고 보면 되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 전후에서 확진이 된 이후에 감소세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의 접종률이 워낙 높고 그리고 이제 검사의 정도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정점을 이루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 밝혀진 확진자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추정되기로는 1,500만 명 이상이 감염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점이 곧 지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민주 기자와 얘기할 때 이제 확진되었다가 이제 완치된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놓고 조금 여러 가지 방역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듣기로는 미국이나 지금 영국에서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 풀어져가지고 예.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게 예. 스텔스 오미크론, 뭐 BA2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감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도 이 백신을 맞고 난 뒤보다 이 완치를 했을 때 네.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재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백신도 완치가 된 분들도 완치 이후에 석 달이나 넉 달 지나고 난 뒤에 3차 감염이 안 맞으신 분들은 3차 감염 접종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한 석 달 전후에 그 예방 효과만 있지 그 뒤로는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향후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에 지금 오미크론에 비해서 확실히 전염력은 훨씬 강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나 위중증도로 가는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재감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염된 이후에 완치라는 표현은 하지만 그 자가진단 키트 하면은 2줄이 나온다 상당 기간 예. 동안. 예. 그런데 만약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2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를 했는데 2줄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걸 감기인지 아니면은 예. 오미크론에 재감염 됐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검사들이 대부분 완치 이후에도 PCR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 오랜 기간 장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항체의 역가라고 하죠. 항체가 많을 때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PCR이나 좀 더 정확한 검사로는 충분히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의 어떤 그런 그 자가진단 키트는 향후에 정점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PCR 중심의 검사 방법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진단 방법에 의해서 진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BA2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스텔스란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PCR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최근에 PCR 검사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해결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격리 끝나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뭐 조금 뭐 항체가 좀 생겨가지고 당분간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뭐 궁금했지만 저는 특히나 그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이제 더 이상 안 시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최대 감염을 시키는 수 있는 날짜가 8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 7일 격리로는 하루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8일까지는 전염될 수 있다. 아주 뭐 극히 드물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도 전염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로는 8일까지가 최대 전염에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일 이후에는 전염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백신이나 또는 우리가 완치 이후에 항체의 경우에도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감염의 가능성도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 완치 이후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지금 뭐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물량이 2주 뒤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라게브리오 또 다른 치료제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급 승인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근데 당장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팍스로비드는 지금 현재 8만 7천여 명이 사용됐고 지금 현재 그중 7만 6천 명분이 남아 있는데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을 쓴다면 2주도 안 돼서 아마 재고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머크 사이에 그 라게브리오라는 게 10만 명분을 우선 도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는 24만 명분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라게브리오가 팍스로비드에 비해서는 사실은 효과가 일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WHO 가이드라인으로는 입원율을 46% 감소하고 인도에서의 임상에서는 65% 입원율을 감소시킨다. 중증도로 가는 걸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는 좀 떨어지면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팍스로비드가 콩팥이나 간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병용 금기 약물이라고 혈압약이나 또는 뭐 고지혈증 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해서 쓰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레게브리오는 이러한 제한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가 실제로 주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의 효과나 또는 접근성에 비하면 뭐 레게브리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약물이 현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항체 치료제가 델타 치료에는 변이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약제가 그나마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어르신들도 병원 가서 하는데 무슨 약 드세요? 물어보니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약 드신다 그러면은 팍스로비드 이 치료 그러니까 이거를 처방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약을 끊고 또 혈압약이든 고지혈약이든 일부 약들은 그 기간 동안 아예 쓰지 못하고 또 일부의 약들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썼던 경우에는
우리 생약 제재가 있거든요. 그런 제재는 한 번이라도 썼을 때는 아예 팍스로비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라기브리오가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보완제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1일부터 이제 만 5세에서 11세까지 아동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꼭 맞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소아당뇨나 비만, 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소아 같은 경우는 이건 반드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제 건강한 소아라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득과 해를 따졌을 때 충분히 이득이 많다면 접종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소아는 이 5세에서 11세 사이에 소아의 경우에 예방접종을 꼭 권유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 네. 그 파이자 백신 그러면서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그 미국 FDA에서 어떻게 이게 통과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요청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그 자료를 쉽게 공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부작용이 굉장히 많더라. 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의학적인 계통에서는 예. 사실은 숨기고 덜추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루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예. 특히 미국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들춰내기로 유명한 그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유사적인 부분에서도 미국 FDA에서 적극적으로 밝혀서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수거를 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화이자의 약물에 대한 어떤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면 뭐 적극적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부분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리뷰를 해봤을 때는 현재 백신의 해약보다는 이득이 많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이런 이득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막아졌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3차 접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오미크론 또는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에 대해서도 위중증도 입원율의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